살아가다 보면 있잖아.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있고 인간의 의지라는 게 있다. 언제 태어나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시대 정신 아닐까? 여러분 안녕. 짱아쌤이에요. 오늘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작품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우리가 뭐 저항시인 하면 이육사를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윤동주 시인도 자아성찰의 시로 저항적인 성격을 띈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화 시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작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말고는 크게 알고 있는 작품이 없지. 그런데 이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항적인 성격의 이 시가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 이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과정이랄까? 그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어떤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는 게 좀 필요한데 이상화는 대구 출신이었어. 원래 이 사람 꿈이 뭐였냐면 프랑스 유학을 가는 거였어.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일제강점기에 살았는데 서양의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을 거쳐가야 했던 게 사실 그 당시의 실정이었어. 그래서 이상화도 프랑스 유학을 가려고 일본 도쿄에 있는 어학원으로 유학을 갔던 거지. 거기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하필 그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뭐 전쟁이라든가 급격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온갖 루머가 다 퍼지잖아. 카더라 통신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막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 당시에 억울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학살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상화가 그냥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조기 귀국을 해가지고 대구로 다시 돌아와. 대구로 돌아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문인들과 함께 문예지도 발간하고 뭐 문예 활동을 이어갔던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구 문학관에 가보면 그 당시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작가들의 활동 내역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뭐 당시에 그 대구에 가면 그런 문인들이 모이던 뭐 아지트 같은 다방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화가 대구를 중심으로 문학 공부도 하면서 저항시를 쓰는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뭘 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발표를 한 거야.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 시가 실렸는데 1926년에 실렸거든. 일제 탄압이 아주 심해질 때였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 시가 진짜로 신기하게도 있다 얘가 글자 하나도 수정되지 않고 검열을 딱 통과한 거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내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그 일본인들이 좀 무식해가지고 있다 얘가 이게 뭘 뜻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게 전부 다 사실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이다 애가. 빼앗긴 들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국, 우리의 국토, 나라를 뜻하는 거고 봄은 오는가 해갖고 봄이 뭔데 봄. 우리가 봄이라는 건 희망 아이가. 그래서 조국 광복 독립인데 일본 놈들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너무나도 일제 탄압이나 검열이 심해져가지고 이상화가 더 이상 그런 작품을 쓰지 못했다고 해.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지? 우리 보면 이제 가수 중에도 김광석 있다 애가. 내가 진짜 좋아했거든. 근데 김광석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딴 데 새는 거지만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야. 김광석이 정말 그 내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가수였어. 그래가지고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은데 그 당시만 해도 있잖아. 김광석의 진가를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갖고 있다 얘가. 내가 또 그때 남친이 있었으면 같이 갔을 건데 하필 그때 또 남친 없던 시기라 갖고 있다 얘가. 내가 딱 혼자라도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도저히 이제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래가 못 갔거든. 근데 그 해 공연 끝나고 나서 있다 얘가 김광석이 죽었다는 거라. 그래갖고
내가 어찌나 안타깝든지 다시는 실제로 공연을 볼 수 없게 됐지. 참 안타깝더라고.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 있었으면 지금쯤 이제 뭐 더 좋은 노래 많이 창작했을 건데 안타깝지. 마찬가지로 이상화도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시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가 살았던 어떤 삶의 과정들, 시대라는 것이 그를 저절로 일제에 저항하는 저항 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상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있고 인간의 의지라는 게 있다 얘가. 그러면 그 자기가 언제 태어나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역사적인 사건, 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또 독재 정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역사 속에 막 휘말려 가는 거야. 근데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시대 정신 아닐까? 그게 또 쌓여가지고 한 개인의 역사가 되고 우리나라 역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상화 시인은 그런 일제강점기에 살아서 참 힘들었지만 그 시대에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고 그것을 시로 승화시켰다는 게 나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이상화 시인의 고택이 있단 말이야. 대구에 가면 딱 있어요. 대구 근대 골목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고 거기 가면 지금 내가 또 하필 김광석 얘기한 이유도 요 이상화 고택 바로 옆으로 딱 가면 그 뒤에 골목이 바로 김광석 거리야. 가면 있잖아. 그 쭉 근대문화 거리 해갖고 돌아보고 골목으로 딱 가면 주말에 거기에 버스킹을 해요. 버스킹을 하고 김광석에 관련된 벽화가 쫙 있는데 음악이 딱 흘러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상화 시인의 시하고 김광석이 했던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광석도 자기가 살아가던 시대에 고뇌하는 그 청춘의 생각들을 노래로 표현한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도 있다 얘가. 우리가 지금 뭐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구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참 열심히 했던 곳이야. 그래서 거기 가면은 3.1 만세운동 거리도 있고 또 계산성당이라는 계산동 일대가 그 근대문화 골목에 붙어 있는데 그 일대가 그 서구의 근대 문물을 들여오면서 또 독립운동도 하고 그 당시 대구의 근대화를 이끌어가던 그런 곳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이상화 고택 옆에 또 가보면 서상동 고택이 있는데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인데 딱 나란히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처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상화 시인이 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해서 시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면은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어때? 그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들을 보면은 자연 현상이라든가 뭐 또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 가지고 그런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표현한 시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것처럼 일제강점기에도 이렇게 어떤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저항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문학의 어떤 기능이면서 역할이라고 보고 문학수다를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스스로 막 내가 의식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업된 느낌이 드는데 나도 대학생 때는 회색 분자였거든. 내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어찌 보면 민주화 운동이 거의 다 끝났고 이슈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크게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뭐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그 당시의 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모순점들이 보이더라고. 그런 것들은 살면서 부딪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거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